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주상담사 사주세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천간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위에 게 천간. 그쵸? 네, 하늘의 기운. 네, 그래서 순일하다, 순수하다. 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가면은 뭐 드러난다, 드러남. 네, 이런 거 약간 정신과도 같다. 네, 이렇게도 보셔도 돼요. 이 천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제가 과거에 천간은 10개 있어서 십천간이라고도 해요 라고 했잖아요. 네, 이 십천간 왜 10개 있으니까 십천간이라고 해요. 네,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10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 10개인데, 여기서 우리는 양과 목화토금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볼 거예요. 시작은 양입니다. 양, 양, 양. 네. 양음. 네. 얘네 둘은 목의 기운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기운의 양인 것이 갑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목기운의 음이라는 것을 을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겠죠. 네, 얘네도 화죠. 얘네는 토, 얘네는 금, 얘네는 수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이제 오행 목화토금수라는 이 오행에서 음양을 나눌 때 목과 화는 양이라 그랬고요, 금과 수는 음이라 그랬고, 토는 중간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영역 있죠, 양과 중간, 이 토기운을 중간 어떤 중재의 역할이라고 봤을 때, 근데 이걸 10개로 풀어내면요 여러분, 우리가 디테일하게 간다면은 이 영역까지를 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영역부터를 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토는 중간이지만 양토라고 하기 때문에 양으로 볼 수 있고요, 음토이기 때문에 음으로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천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다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신금으로 한번 예를 들어, 신금은 금기운이네, 그쵸? 그리고 음의 속성을 갖고 있구나 라고 보면 되죠. 네, 이렇게 간단하죠 여러분. 이게 천간이 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는 영역. 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건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쓰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또 사실 굉장히 친숙해요. 예. 갑질한다 할 때 갑, 야, 우리 동갑이 할 때 갑, 뭐 이렇게 시고, 갑을병정, 갑은 을에게, 을은 정에게, 막 이런 계약서도 있고 하잖아요. 예.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네, 이건 암기하시면 됩니다. 네, 해서 제가 조금 말이 빠른 이유가, 오늘 이 10가지에 대한 어떤 특성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려고요. 하나 좀 끊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한 방에 끝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해서 갑목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갑이라고 읽어요. 갑.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목기운이고, 네, 그리고 양의 기질이다 라고 했죠. 네, 이렇게 보죠. 갑, 목이고 양의 기운이야. 네, 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선 물상적으로 볼게요. 여러분, 물상은 어떤 배움에 있어서 편리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다라고 보세요. 물상으로 계속 이해하시면은 추후에 좀 굉장히 곤욕스러워질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상으로 보면 뭐 이렇게 큰 나무, 네, 그리고 뭐 전봇대다, 뭐 이렇게도 가능하죠. 큰 거, 네, 쭉 솟아오른 거, 네, 뭐 롯데월드 타워, 네, 이것도 뭐 물상으로 보면 갑목과도 같아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건 왜 그러냐? 제가 목기운은 뭐라 그랬어요? 용출이라고 했잖아요. 용출. 그냥 목은 용출이야 이렇게 보면 돼요. 용출은 뚫고 수직적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기운.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전봇대, 롯데월드 타워와 같은 물상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한 특징으로 보자면, 갑은 시작이잖아요.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갑 시작이죠. 시작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뭔가를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요. 쭉쭉 뻗어나가려는. 네. 그래서 상승하는, 네, 상승하는 기운. 그리고 어떤 미개척된 영역을 개척하려는 기운. 네, 이런 기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곧게
강하게 요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거든요. 네. 곧게 강하게 상승. 이거는 진취적인 거예요. 굉장히 진취적이다. 네. 따라서 보스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보스십. 네, 리더십 말고 보스십적인 기질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요게 조금 단점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면요. 진취적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한 추진력. 너무 강한 이런 추진력이라는 것은 자칫 좀 아집이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고집스럽고. 예.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될 영역입니다. 예. 해서 내가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 기운, 강한 추진력, 고집, 아집 막 이런 것들 있죠. 예. 갑의 핵심이다라는 거는요. 성장에 있어요. 성장. 네. 이게 뭐예요? 쭉쭉 나 클 거야. 그리고 존재감이 드러나게 쭉쭉 크면 존재감이 드러날 것이고 내가 나가고자 하는 것에 진취적이고 네, 추진력이 있다. 그래서 간목은 좀 소통에 있어서 좀 많이 해야 돼요. 네, 소통을.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꺾일지언정 휘지는 않는다. 네,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꺾일 때 확 꺾여서 흉한 것이 크게 작용할 수 있고요. 예. 또 반대로 꺾이지 않고 쭉쭉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길한 것이 크게 올 수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사실 이거 좀 극단성이잖아요. 예. 요런 인자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간목, 용출, 양은 뭐예요? 발산하고 명분이잖아요, 명분. 네. 이 명분이 근데 나의 성장의 명분이다. 네. 라는 겁니다. 자, 자르고, 자, 을목으로 넘어갈게요. 을이라고 읽고요. 네, 이것도 목 기운이죠, 여러분. 그리고 음의 기운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용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목이니까. 그리고 음은 수렴과 실리잖아요. 네, 요게 기본 베이스예요. 얘를 설명할 때는. 네, 우리가 그래서 물상적으로 먼저 좀 보자면, 넝쿨.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해를 할 때. 네, 추가적으로 뭐 잡초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은 어떤 식물처럼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근데 얘는 수직적으로 성장을 한다면 얘는 좀 수평적인 성장을 하려고 해요. 수평적 성장. 네. 왜냐하면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기운이 을목은 덜해요. 간목보다는. 혹은 굉장히 약해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성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온유해요. 섬세하고, 네. 그리고 부드러워요. 부드럽다. 여러분, 온유하고 섬세하고 부드러워요. 왜 그럴까요? 약해요. 네. 약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으로 실리를 챙겨요. 실리를 챙긴다. 네. 자, 우리가 등라개갑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건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이 나무를 타고 오르는 거예요. 네. 이 나무를 타고 왜 오르겠어요, 여러분? 실리를 챙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간목을 쭉쭉쭉 뻗어나가 뭐가 장애물 있으면 뚫고 가 이런 거라면 을목은 가다가 장애물 돌아서 가 이런 거예요. 실리를 챙긴다라는 거고 또 유약하다 그러기 때문에 온유하고 섬세하고 부드러움으로 주변 사람과 혹은 나의 일에 있어서 잘 지내고 최소한 도리는 해요. 도리는 한다. 왜냐면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돼요. 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죠. 네. 그래서 등라개갑이라고 하는 것 쭉쭉쭉 타고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결국에 을목은 어떤 대상을 의지하려 해요. 그때 굉장히 성장을 빨리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무를 의존해서 쭉쭉쭉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의존성이 좀 있다. 의존적이에요. 의존적. 의존적이기도 하다. 예. 그래서 을목의 핵심, 네, 생존입니다. 네, 생존에 특화돼 있다. 네, 생존하려고 사는 거야. 이런 것보다 생존의 특화. 네, 얘는 성장의 특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럼 갑과 을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병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화기운으로 넘어왔죠. 화기운에 양의 기운이 있죠. 자, 화는 제가 발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양이라는 기운도 발산하는 거예요. 네, 발산과 발산. 그래서 양 중에 양 이러면 바로 병화입니다, 여러분. 네, 확산성이 굉장히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걸 물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 태양이다, 아니면 큰 불이다, 뭐 큰 폭발물 막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그냥 빛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빛으로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건 뭐예요? 쫙 비춰주잖아요. 네, 쫙 비춰줘요. 굉장히 넓은 영역에 존재감이 드러난다. 넓은 영역에서 존재감이 확실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존재감이 있으려면 어때요? 예. 밝죠. 네. 유쾌해요. 예. 그리고 열정이 있죠. 야, 해야 돼. 야, 가자. 야, 한번 해보자. 이럴 수 있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해요. 왜? 양 중에 양이니까. 그래서 잦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실증을 금방 내요. 왜? 밝고 유쾌하고 열정이 많아요. 그래서 막 쭉 하다가 실수 하나 있으면 아우, 야, 딴 거 할래. 또 밝고 유쾌하고 열정이 있으니까 다른 걸 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내심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새로운 거에 빨리 눈을 돌려요. 네. 그래서 좀 끈기가 좀 필요하다. 네, 이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이 기본적으로 밝고 유쾌하고 열정이 있어요. 이러면요, 여러분 사교성 좋죠. 네, 그리고 보통 병화 이러면 예의를 잘 갖추려고 한다라고도 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병화의 기질이 있지만, 사실 또 잘 들여다보면 내면에 수심이 좀 있어요. 네. 왜 있을까요? 다 드러내기만 하잖아요. 네. 내 안에 있는 것까지 드러낼 수 있다면 그거는 사실 좀 관계에 있어서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드러낸다라는 것이 양의 기질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의 기질, 어떤 내가 숨겨야 될 것들 혹은 나만의 고민들, 이런 거는 잘 드러낼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내면에 수심이 생기는 거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화로 넘어가죠. 정화. 네, 이것도 화기운이죠. 네, 음의 화기운이잖아요. 음의 화기운. 그런데 이 정화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양 내음. 밖에는 양이고 안에는 음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화기운이라고 하는 게 발산이잖아요, 여러분. 네, 발산하는 음의 기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화가. 네, 그래서 우리가 물상으로 보자면 뭐 호롱불이니 뭐 어떤 혹은 뭐 등불, 화롯불, 전열기구,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이 그 문명적으로 만든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네. 우선은 우리가 이게 천간을 제 알아가는 단계에서는요, 이거는 열로 알면 돼요. 열. 병화는 빛, 정화는 열. 이렇게 알면 돼요, 여러분. 네. 해서 정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좀 조용해요. 네. 그리고 좀 약해 보이기도 해요. 약해 보여. 네. 하지만 속으면 안 돼요. 내면은 굉장히 단단하고요. 단단해요. 이거는 뭐죠? 어떤 집념, 자존심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정신력도 좋습니다. 네, 정신력도 굉장히 상승곡선에 있는 그런 기운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물상으로 열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정화의 열을 주변에서 느낄 거 아니에요. 네. 나의 어떤 따뜻함, 어떤 이런 열정적인
어떤 단단함, 진념 이런 것들이 더 느껴져요. 예. 해서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어떤 헌신적일 수 있고요. 네. 또 봉사에도 게을러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잔머리, 잔머리도 잘 굴리지 않아요. 잔머리 안 굴려. 네, 이런 거죠. 그리고 시비를 잘 따져요. 시시비비를 잘 따져요. 해서 헌신적이고 봉사하고 잔머리에 시시비비도 잘 따져요. 그런 것이 바로 정화의 기운이다. 네. 그리고 정화도 병화 못지않게 어떤 욕구, 욕심이 있어요. 이 욕구와 욕심은 병화만큼 어떤 큰 책임감보다는 네, 실리적인 영역에서, 이것도 의미니까요. 실리적 영역에서 앞장설 수 있다. 네. 해서 이게 화기운 중에 병화의 핵심 키워드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역시 발산이에요, 여러분. 네. 발산을 갖고 있으니까 핵심은 발산이다. 넓은 영역에서의 존재감, 확산성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화의 핵심은 내 영역에서의 발산. 네. 내 영역에서의 발산이라는 건 이거는 실리를 쫓는 거죠, 여러분. 네. 병화의 발산은 한도 끝도 없어요. 네. 근데 정화는 그와 대비해서는 좀 내 영역에서의 내 발산. 네. 내가 큰 거 바라지 않고 한 요 정도 선.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죠. 네. 무토. 네. 무토는 양일 것이고 토의 기운이죠. 토는 중립적인 기운이잖아요. 중립기어. 중립기어 박아 막 이러잖아요. 네. 중립기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아요.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엔간하면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예. 물상으로는 어떤 뭐 큰 사막, 네, 뭐 넓은 들판, 네, 뭐 요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립적이다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포옹력이 좋다. 포옹력, 네, 그리고 어떤 자비롭다. 네, 용서도 잘할 수 있다. 아, 그렇구나.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믿음직스러워. 네, 이렇게 드러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한 잘 봐야 돼요. 장점도 있지만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안 변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 주관이 굉장히 뚜렷해요. 네, 내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다. 그러면 내 어떤 주체의식도 굉장히 뚜렷해요. 그러면 자존심도 세죠. 이게 요 정도까지는 좋은데 과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독선, 아집 이렇게도 발전할 수가 있어요. 예. 물론 이 단점을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뭐 무토를 내가 일간으로 갖고 있던 사주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게 있나 한번 돌아보면 돼요, 여러분. 예. 그리고 무토는 어떤 신용 있죠, 신용 여러분. 신용에 있어서도 장점을 보인다. 장점. 네. 중요시한다, 중시한다. 네, 신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삐딱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무토인 사람들이. 왜냐면 본인의 의지가 이러하니. 네, 뭐 반대되는 기운들에 대해서 좀 불편할 수 있죠. 흔들리지 않잖아요. 변화하는 것도 싫어하고 하니까요. 네. 누구와 A와 B의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이거 중재자 역할도 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상으로는 큰 사막 들판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갑을 병, 정, 무까지 했죠. 여러분 이번에 기토는 음의 토기운이죠. 네. 기토는 우리가 물상으로 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좋아요. 예. 뭐 잔디밭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가꾼 땅. 자, 인간이 땅을 왜 가꿨어요? 곡식, 즉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가꾸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기토를 갖고 있다면 뭐 굶어 죽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선은 요렇게만 아시면 돼요. 예.
네, 뭐 전답이다, 뭐 좋은 땅, 옥토 이런 얘기 굉장히 좋잖아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기토의 성향이라고 하면 부드러워요. 기토도 부드럽다. 그리고 포옹력 당연히 있고요. 근데 여기는 추가로 자애롭다, 아 자상해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안정감 있어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기토를 갖고 있는 분이 좀 안정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실속적이에요. 실속. 기본적으로 뭐 아까 그랬잖아요. 인간이 가꾼 땅. 이거는 실속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칫 좋지 않게 발현되면 이기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기토 갖고 계신 분들은 아, 내가 이기적이지 않으면 더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 이게 사주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것도 틀림없이 이게 드러나시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크게 개의치는 마세요. 근데 우리가 경각심 차원에서 알고 있는 건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기토는 또 이 언행일치 중요시 생각합니다. 언행일치. 예. 본인이 했던 말 혹은 타인이 했던 말에 있어서도. 네. 그리고 중용. 네.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토도 마찬가지고 무토도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무토와 기토 요 정도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네, 이번엔 경금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양이죠. 양. 그리고 금기운. 네. 일단 물상적으로 보면요, 뭐 큰 바위, 우리가 양 이러면 일단 앞에 큰 넣어도 돼요, 여러분. 큰 바위. 네. 그리고 뭐 기계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냥 아주 심플하게요, 크고 단단함,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뭔가 크고 단단하다라는 것을 경금으로 표현해도 돼요. 뭐 비행기 크고 단단하잖아요. 네, 그렇게 보셔도 돼요. 이제 큰 거, 어떤 기계, 네, 뭐 나가서 뭐 자동차 여기까지도 괜찮고요. 네. 일단 금의 기운이라는 것은요,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결실. 네. 그리고 수렴의 영역이죠. 이제 수렴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다. 이제 드디어 열매가 좀 잘 익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경금은 여러분 이거예요. 의리. 네, 그리고 어떤 소속감에 있어서도 크게 느끼고요. 또 의협심도 좀 있고. 네. 그래서 경금에게 어떤 배신까지 아니더라도 약간 배신 비슷하게 한다 그러면 경금은 그거에 대해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다시는 그 사람과 연을 하지 않을 소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화가 났어, 뭐 이렇게 좀 거슬려, 이건 아닌데 라는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난폭해질 수 있어요. 네. 이거 왜 난폭해질 수 있냐면요, 선악의 구별을 확실하게 해요. 내가 선이면 넌 악이야 라고 확실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난폭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명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그래도 해온 가다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 이런 어떤 명예적인 거, 이런 것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신금, 네, 음의 금기운이죠, 여러분. 네, 음의 금기운. 물상으로 보자면 요건 이제 보석이라고 하잖아요. 보석,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고 단단함. 네. 플러스 이쁨. 요 정도 보시면 돼요. 당연히 보석도 그럴 것이고요. 아주 소소한 것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표현하면 딱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떠냐? 야무지다. 네. 섬세하다. 그리고 날카로워요. 네. 아우, 날카로워. 날카롭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야무지고 섬세하고 날카로우려면은 여러분 예민해요. 네. 왜 이런 것들이 다 예민한 인자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민하다. 근데 이게 어떤 인간관계에서는 불편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어떤 치밀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 일이나 환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신금은 어떤 삶에서 기복이 좀 심할 수 있어요. 이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넘어가죠. 경신, 그 다음에 임계죠. 임, 개, 그 중에 임. 네, 양의 수기운이다 라는 겁니다. 양의 수기운 하면은 물상으로 보자라면 네, 강, 호수, 뭐 바다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수기운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수기운이야 그러면은 그냥 좀 똑똑해, 뭐 총명해, 네, 지혜로워, 네, 이런 정도 보시면 돼요. 수기운은 기본적으로. 왜 그래요 여러분? 수는 우리가 용출해서 발산해서 중용을 거쳐서 이제 수렴하고, 이거는 마지막 응축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응축했다라는 거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총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좀 단점이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 수기운에서도 특히 이 임수의 분들이 이렇게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좀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음표야. 쟤는 좀 무슨 생각이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네. 그리고 또 변덕도 좀 심하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인기가 좀 있는 편이에요. 스스로 속내도 안 드러내고 모르겠어 얘. 궁금함을 자아낼 수 있죠. 이러한 매력이 있다. 그래서 인기를 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개수 넘어가 보죠. 개수, 음의 수기운이죠 여러분. 네, 물상으로 보자면 이 강호수 바다였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야? 냇물, 네, 뭐 샘물, 이런 것. 네, 이렇게 물상으로 볼 수 있고요. 개수가 이게 또 변덕한데요. 진짜 변덕스러워요. 네, 그리고 자상해요. 자상하고 온화하고, 네, 생각이 깊고, 네, 그리고 심성도 좀 여려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상하고 온화하고 생각 깊고 심성도 여린 이 사람한테 내가 변덕스러운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굉장히 큰 상처예요. 개수한테 상처를 받으면 굉장히 커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예. 변덕이라는 영역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만 원 받고 일을 하고 있다가도 이거 10만 원 받고 일 어떻게 안 할래? 그러면 그냥 변덕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다가도 못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개수 일간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나 개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변덕의 영역을 잘 컨트롤 하시면은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천간 10개의 글자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사실은 간목 하나 하고 을목 하나 하고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한 방에 완전 압축시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준비했고요. 다소 좀 말이 빠르고 좀 글씨가 좀 안 그래도 잘 쓰는 글씨가 아닌데도 조금 날라간 거, 네,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함께 공부를 나누는 것에 있어서는 지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네, 해서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주세요.